자, 마블 마리온 사랑 거수. 저요. 저요. 존나게 많구만. 2020년 4월 개봉 예정이었던 MCU 블랙 위도우의 개봉일이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올해는 마블 없이 살아야 되나? 최근까지 미친듯이 풀악셀을 밟고 있는 DC의 행보에 비해 마블이 조금 잠잠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마블 작품이 길을 모으고 있는지 이 작품들의 최신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첫 MCU 작품의 소식부터 비보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공식 8월 상영 라인업에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8월 공개 예정이었던 팔콘 앤 윈터 솔저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확인해봤을 때 현재까진 디즈니 플러스의 MCU 작품들이 코로나로 계속해서 지연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마블 측에서는 아직까지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정확한 공개 시점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방구석에서 볼 거니까 빨리 공개해줘 그냥. 한편 이번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선 디즈니의 MCU에서 새롭게 탄생하게 될 울버린이 출연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지난 6월 슈퍼히어로 업계의 소식통인 찰스 머피가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촬영장 유출 사진을 공개했고 이 사진은 한 자켓을 입고 있는 대머리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켓을 자세히 보시면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오군의 마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오군은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엑스맨 원작 코믹스에서 울버린에게 일본어와 무예를 가르치며 멘토로 등장한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나중엔 이 캐릭터가 빌런이 되며 울버린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이 캐릭터를 상징하는 남자가 촬영장에 등장한 것으로 보면 향후 울버린의 등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떡밥을 흘릴 것으로 보이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당시 엔드게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100% 예측했었던 마블의 스포일러 장인 로저 월델은 이번 작품에서 로건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웨폰 플러스 프로그램의 다른 멤버들도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이와 관련하여 웨폰 플러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썬더볼트 로스 장군 그리고 레드 헐크의 등장 또한 암시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US 에이전트의 존재와 블랙 위도우의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던 슈퍼 솔저의 혈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서 웨폰 X와 관련된 엑스맨 캐릭터들의 MCU 데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울버린은 누가 할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6부작으로 공개 예정인 우리 완다 누나의 완다비전은 당초 올해 12월 공개를 예정 짓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는 좀 더 앞당겨진 10월에 공개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의 오타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현재 팔콘 앤 윈터 솔저의 8월 공개 또한 나가리가 된 상황이고, 할리우드 리포터 등의 다른 매체들에서는 완다비전이 내년 2021년 봄 정도에 공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완다비전은 팔콘 앤 윈터 솔저와 같이 초기 제작에 들어간 프로젝트이고 전반적인 촬영이나 시각 효과 및 후반 작업 등이 모두 마친 상태라 사실 뚜껑만 여는 각을 잡고 있을 뿐인데요. 마블 작품 특성상 각 작품들의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타임라인의 혼선을 피하려면 각 작품들의 공개 타이밍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완다비전 같은 경우엔 내후년 2022년 3월에 개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와 타임라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후 공개될 완다비전을 통해 향후 멀티버스 세계관을 그리는 우리 오이영의 작품까지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이번 완다비전은 시트콤적인 요소 반, MCU 서사의 반을 그리게 될 6부작으로 해당 약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이상의 미친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엔드게임 이후에 완다와 비전의 이야기를 그릴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엔드게임에서 비전의 죽음은 확정시되었고 때문에 이전 공개된 슈퍼볼 예고편에서는 이렇게 비전의 화면만 흑백 화면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번 작품은 비전이 없는 완다의 이야기를 그리며 조금은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6월엔 엑스맨 유니버스에 등장했던 퀵실버, 배우 에반 피터스가 이 작품에 캐스팅되어 모든 촬영을 마쳤다는 루머가 등장합니다. 사실 폭스와 디즈니의 두 퀵실버는 모두 살아남지 못했고 에반 피터스의 퀵실버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라서 개인적인 팬으로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번 완다비전에서 이 에반 피터스가 어떤 역을 맡았는지 공개되지 않았고 그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만 공개돼서 존나 궁금하죠. 만약 에반 피터스가 이 작품의 퀵실버로 등장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와 완다비전의 내용이 같은 타임라인을 그리고 있는 것, 그리고 닥스2에 완다가 등장하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이 스칼렛 위치가 멀티버스를 여행하며 다른 차원의 퀵실버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완다비전의 빌런으로 예상되는 메피스토나 나이트메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추측 또한 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해서 그냥 빨리 나와줘. 한편 페이지4의 마지막을 장식할 MCU의 드라마 2022년에 공개 예정인 호크아이 또한 새로운 소식을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8부작의 에피소드로 방영 예정인 이 드라마의 메가폰을 잡을 감독들의 내정 소식인데요.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배우이자 제작자인 리스 토마스, 그리고 트루프 제로를 연출한 감독인 버트와 버티가 이번 시리즈의 감독으로 확정되었고요. 총 8부작 구성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각각 담당할 에피소드가 협의될 테고 각자에 맞는 스타일로 시리즈를 연출하게 되겠죠. 이번 호크아이의 워킹 타이틀은 앵커 포인트로 주인공인 클린트 마틴의 로닌 이야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룰 것이라고 하죠. 해당 제작비는 완다비전과 같은 2,500만 달러고 현재까지는 이 호크아이와 손을 잡게 될 케이트 비숍의 캐스팅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감독이 공개된 현 시점에서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케이트 비숍의 캐스팅 또한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작품과는 별개로 주인공인 제레미 러너 또한 사생활에서 큰 논란을 빚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9년 10월 제레미의 전처인 소니 파체코는 자신과 딸 유모가 제레미 러너에 의해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소니의 말에 따르면 제레미가 6살 딸인 에바가 자고 있는 집 현장에 총을 쐈고 자신의 입에 총을 넣으며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내 피와 내가 침실 바닥에 깔려있다면 네가 이런 저택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방아쇠를 당긴 이유는 너다라며 위협했다고 하죠. 또한 제레미는 오랜 시간 동안 약물 투여, 언어폭행, 정서적 학대 등 자신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에 제레미는 본인이 술과 약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전처인 소니가 결혼 생활 중 찍은 나체 사진을 언론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모두 돈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나섭니다. 2018년에 제레미는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 전처인 소니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후 마블과 디즈니 측에서는 제레미를 하차하고 드라마 제작 자체를 중단할 거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결국 제레미를 계속 출연시키기로 결정했고, 이 드라마의 제작 일정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일만 봐도 상황은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죠.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3편의 주요 마블 작품들의 근황을 알아봤고요. 진짜 이번 연도엔 이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을까 싶네요.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이 공개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